세상이 온통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맹주라 자부하던 독일의 자존심은 차디찬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지요. 1919년 여름 프랑스의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불리는 문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승전국들이 내민 조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땅의 8분의 1을 떼어주고 소중한 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산업의 피라고 불리는 철광석과 석탄 광산까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이제 독일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지갑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치욕뿐이었지요. 당시 독일 거리를 걷다 보면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결코 잊지 말자, 이 수치스러운 나를 이라는 글귀가 커다랗게 박혀 있었지요.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응어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라는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배고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 빵 한 조각을 사러 가려면 손수레에 돈 뭉치를 가득 싣고 가야 할 정도로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산빵값이 오늘 2배가 되고 내일은 3배가 되는 기막힌 세상이었지요.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고 돌아온 군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비참한 현장 속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도끼 서린 눈빛을 한 무명 용사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전장에서 진 적이 없다.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는 매일 밤 분노에 떨며 다짐했습니다. 이 수치를 갚아주고 다시 한번 위대한 독일을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당시 독일 군대는 그저 이름뿐인 존재였습니다. 조약에 따라 병력은 고작 10만 명으로 제한되었고 최신 무기는커녕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바다를 누비는 잠수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승전국들은 독일의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억눌린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키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히틀러는 연설대에 올라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왜 굶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남의 나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독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살풀이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1929년 전 세계를 덮친 경제 대공황은 히틀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던 독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람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혼란을 틈타 권력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1933년 그는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무시무시한 군대를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군대를 늘리면 영국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히틀러는 아주 영리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전 세계는 그저 독일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지요.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전쟁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승전국들의 눈을 속이며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독일은 다시 거대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군대를 키워야 하는데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못 만들고 탱크도 가질 수 없었지요. 그래서 히틀러는 기막힌 꾀를 냅니다. 바로 민간인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청년들을 모아 전국에 글라이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호회 같았지만 사실 이곳은 미래의 공군 조종사들을 키워내는 비밀 훈련소였습니다. 엔진도 없는 글라이더를 타며 바람을 읽는 법을 배운 소년들은 훗날 조종관을 잡자마자 무서운 매가 되어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탱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를 못 만들게 하니
이번에는 농사를 짓는 트랙터를 만든다며 공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나온 것은 밭을 가는 기계가 아니라 훗날 전장을 휩쓸 무쇠 괴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군인들은 멀리 떨어진 소련 땅까지 가서 몰래 탱크 모는 법을 익히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일이 그저 도로를 닦고 농사를 짓는 줄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기에 만든 아우토반이라는 넓은 도로 역시 단순히 차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길을 통해 전국의 군대를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로 쓸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고 평평하게 닦았지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병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의 체질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숫자가 적으니 대신 한 명 한 명을 괴물처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병사 한 명이 하사관의 역할을 하고 하사관이 장교의 몫을 해낼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나중에 군대 규모를 수십 배로 늘렸을 때 이들이 곧바로 지휘관이 되어 신병들을 이끌 수 있게 만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독일군이 전장에서 그토록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싸움법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참호에 숨어 지루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와 탱크 그리고 보병이 한 몸처럼 움직여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히틀러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한다. 무서운 자신감이었죠. 경제도 군대에 맞췄습니다. 나라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돌렸지만 그 모든 끝은 무기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독일 사람들은 당장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자 히틀러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이 미래에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다시 강한 나라가 된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 비밀리에 만들어진 무기들, 그리고 광기에 젖은 국민들의 지지까지 히틀러는 이제 조심스럽게 세상의 반응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씩 금지된 선을 넘으면서 말이죠. 승전국들이 설마 전쟁이 다시 터지겠느냐며 방심하고 있을 때 독일의 검은 그림자는 이미 유럽 전역을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1939년 9월에 그날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가운데 독일의 거대한 군대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저들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까? 설마 저 약해 보였던 나라가 다시 총을 들까 하며 눈을 가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독일군이 선보인 싸움법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름하여 전격전, 말 그대로 번개처럼 몰아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끼리 마주보고 참호를 파서 몇 달, 몇 년을 지루하게 싸웠지만 히틀러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적의 심장을 먼저 타격하고 그 뒤를 이어 무쇠로 만든 탱크들이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미 독일군은 저 멀리 뒤쪽까지 점령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폴란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뒤이어 천하의 프랑스마저 단 6주 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유럽의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명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군대였던 독일이 어떻게 이토록 단시간에 괴물 같은 힘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높은 장군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하사관과 소대장들이 상황을 보고 바로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 당장 저쪽을 공격하라. 이런 발빠른 결정들이 모여 거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들고 있던 기관총 소리는 마치 천을 찢는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적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비극이 깔려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히틀러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집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독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괴와 정복만이 남았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오만해졌습니다.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저 거대한 소련 땅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겠다. 그는 전 세계가 말리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1941년 독일군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소련의 평원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불꽃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승전보는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독일의 젊은 청년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타국 땅에 묻혀갔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강해진다고 해서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히틀러가 만든 무적의 군대는 그렇게 승리의 환희와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몰고 오며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히틀러의 군대 앞에는 이제 영원한 영광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끝을 모르는 탐욕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대자연의 무서움과 인간의 결사적인 저항을 우습게 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벌판으로 발을 들여놓은 독일군은 처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포로를 잡으며 금방이라도 모스크바를 점령할 기세였지요.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이 이제껏 상대해온 작은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평원,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러시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여름이 가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두툼한 겨울옷도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기름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히틀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자 무적이라 자랑하던 독일의 탱크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얼어붙고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부숴버렸죠. 더 비참한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얇은 여름 군복 한 장으로 시베리아의 칼바람을 버텨야 했던 젊은이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갔습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배고픔에 지쳐 말 한 마리 가죽까지 씹어 먹으며 버텼지만 돌아오는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끝없는 후퇴의 발걸음뿐이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소련군은 무서웠습니다. 자기 땅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그들은 독일군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히틀러의 정예병사들은 이제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지하 벙커에 숨어지도 위에 가상의 군대를 배치하며 내뱉는 그의 명령은 이미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1945년 봄, 전쟁의 불길은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까지 번졌습니다. 아름다웠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거리에는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총을 들고 내몰렸습니다. 히틀러가 꿈꿨던 천년제국의 결말은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독재자의 마지막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지요.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수천만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히틀러가 만든 군대는 분명 당대 최고의 기술과 전술을 가진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정의가 아닌 광기와 정복을 위해 쓰였을 때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단순히 전쟁의 전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광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이웃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독일의 역사와 그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반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길었던 독일 군대 재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치심에서 시작해 광기로 끝난 이 비극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